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6-1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근사법들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로 복잡한 원자인 헬륨 원자의 바닥 상태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전부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륨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헬륨 원자는 중심에 이렇게 플러스 2짜리 전하를 갖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 두 마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밀토니안은 먼저 이 중심에 있는 원자핵의 운동에너지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또 다른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텐셜이 붙을 것인데 먼저는 핵과 전자 1번 사이의 포텐셜 그리고 핵과 전자 2번 그리고 전자 2개 사이의 포텐셜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세세하게 한번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운동에너지 항은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따라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핵의 좌표에 대해서 XY 좌표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자 1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자 1번의 좌표기에 대해서 XYZ 좌표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요 반발력 항이 존재를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쿨롱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Q1, Q2 이게 VR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용을 해서 써줄 수가 있고요. 4파 입실론 제로는 공통이니까 빼고 쓰겠습니다. 4파 입실론 제로는 빼고 뒤에만 쓰게 되면 첫 번째로 핵과 전자 1번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핵의 거리를 벡터 R로 쓰고 전자 1번의 거리를 벡터 소문자 R1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전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핵의 전하는 플러스 2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붙고 2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전자랑 핵 사이의 반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이제 두 개의 전자 사이의 거리 분해 이번에는 동일한 전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2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해밀토니안인데요. 좀 너무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핵을 고정하겠습니다. 어디다가요? R은 0이 되는 지점에다가 고정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항은 0이 될 거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뒤에 녀석들도 여기랑 여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H 봐주게 이렇게 되고요. 또 똑같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제로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항은 핵을 고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똑같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 식을 계속 이 판서를 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요. 자, 이 식을 다음 슬라이드로 가지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조금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해밀토니안은요, 파제곱분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 1번. 자, 이번에는 기왕 옮겨 적는 거니까 전자 1번에 대한 항들을 묶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2번에 대한 항들을 그 다음에 묶어서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 다 아닌 놈을 마지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요.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기까지가 수소 닮은 원자의 해밀토니안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수소의 H에서 온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떼서 보면 수소 닮은 원자를 또 닮았고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수소 닮은 원자에서 나타나지 않는 항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자간 반발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발. 자, 그래서 전자간 반발항만 제외를 하면 우리가 수소 닮은 원자 두 개를 더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전자간 반발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두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트리 근사라고 부르고요. 두 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서로 반발하는 걸 일단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두 전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섭동론이 되겠습니다. 섭동론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섭동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필요한데 비섭동항이 필요한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비섭동항으로 시작을 해서 비섭동으로 생각하고 이 뒤에 부분을 섭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섭동론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섭동론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썼던 것처럼 요 H넛을 섭동이 되지 않은 해밀토니안을 두 개의 수소 닮은 원자의 해밀토니안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섭동항을 우리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1 빼기 R2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두 개의 수소 닮은 원자를 그냥 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파동함수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상태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닥 상태고요. 바닥 상태니까 1S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 1번도 1S, 전자 2번도 1S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에너지 역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두 개의 수소 닮은 원자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 상수는 똑같고 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제곱, H바 제곱. 이 앞에가 1번 전자에서 나오는 기어, 2번 전자에서 나오는 기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1차 섭동항을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적분을 해보면요. 제가 중간 과정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 뒷부분은 똑같고 여기랑 여기는 똑같고 이 앞부분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z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z제곱으로 나오는데 0차 항, 그러니까 섭동이 안 이뤄진 항에서는 마이너스 z제곱인데 1차 섭동항이 8분의 5 z라고 하는 만큼의 변화를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섭동을 우리가 적용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변분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변분법을 쓰려면 우리가 시도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시도함수를 우리가 뭐로 잡아볼까요? 역시 앞에서 우리가
섭동을 할 때 보시면은 결국은 그 0차항, 섭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에서 나오는 파동함수가 두 개의 1s 파동함수를 곱한 형태였어요. 우리도 똑같게 시도함수를 그러면 1s를 두 개를 곱한 형태를 써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1번 전자와 2번 전자의 위치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복잡한 형태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Z라고 하는 것을 따로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Z라는 건 원래 핵 전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 전하를 우리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2라는 걸, 플러스 2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플러스 2로 쓰지 말고 얘를 일종의 변분 4개 변수로 사용을 해서 이 값을 좀 바꿔가면서 가장 에너지가 작아지는 값을 찾아보자.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요런 값이 나옵니다. G 세제곱에 파이 A0 3 세제곱. 여기 A0는 보어 반경이 되겠고요. 이렇게 붙고 뒤에도 똑같게 R2에 대해서 이렇게 붙습니다. 자, 얘를 데리고 이제 에너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계산 어떻게 하죠? 네, 변분법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dR1, dR2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분모에는 해밀토니안 없이 dR1, dR2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놈이 나오냐면요. M22 4제곱에 나누기 16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제곱 H바 제곱 이렇게 나오고 Z제곱 마이너스 27 나누기 8Z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요게 최소가 되는 Z값을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DE, DZ는 빵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Z는 16분의 27이 나오고요. 이때 미니멈 에너지는 이 Z값을 대입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27 나누기 16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헬륨 원자를 그냥 단순히 수소 닮은 원자 두 개의 중첩으로 만든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에너지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 살펴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계속 똑같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섭동론을 적용할 때도 이 값이 나왔고 지금 변분법을 적용을 했을 때도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나의 상수, 하트리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트리 가정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걸 이제 에너지의 단위로 우리가 쓸 겁니다. 하트리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우리가 독립 전자 근사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 간 반발이 없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그 경우에는 그냥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그리고 하트리 즉 마이너스 Z제곱 하트리인데 우리는 수소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헬륨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처음에 섭동을 했습니다. 섭동론을 가지고 1차 항만 넣었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E0랑 E1을 더하면 되는데 그쵸? 앞에 놈은 마이너스 Z제곱이었고 뒤에 놈은 8분의 5 Z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Z는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75 하트리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분법을 써보면요. 변분법의 경우에는 뭐를 썼었어요? 우리가 시도함수로 1s 오비탈을 썼죠. 1s 오비탈 두 개를 그냥 곱한 형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7 나누기 16의 제곱 하트리였고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8477 하트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별다른 계산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근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어찌됐건 무언가 더 나은 결과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더 낮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요 데이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실험값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약 마이너스 2.9033 하트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거 1차 항까지만 섭동론을 했는데 2차 항을 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2.9077 하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여기에 더 가까운 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변분법 역시 지금 1s 오비탈 하나를 썼고 이 경우에 변분 4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요거를 또 역시 값을 늘려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 2개짜리를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2.8757 함수 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트리가 되고 뭐 10개짜리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2.9036 하트리 뭐 이런 이제 계속해서 향상되는 결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동론이나 변분법이나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섭동론은 차수를 올려나가면 되고요. 변분법의 경우에는 함수의 형태를 바꾸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의 변분 매개 변수들의 개수를 늘려나가면 우리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헬륨의 경우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헬륨의 바닥 상태 에너지를 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를 우리가 모든 리튬의 경우에서도 하고 베릴륨의 경우에서도 하고 붕소의 경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